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전 홍준표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논란이 많았는데, 특히 날짜 부분에 의해서 보이콧을 먼저 했는데 아예 그냥 불출마 선언을 하는 바람에 말이죠. 여러분들, 전당대회가 또 파행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원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답답해요. 아유, 저 방송하는데 진짜 말이죠. 아까는 막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갖고 저희가 녹음을 제대로 못해갖고 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게다가 또 홍준표 대표님, 참 홍준표 대표님 같은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분위기가 살고 말이죠. 아무리 대세론이 있지만 정정당당한 토론을 통해서 상호 검증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까지 이제 홍준표 전 대표께서 나온다고 이렇게 많이 또 운동도 하시고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입장문을 발표해 가지고 참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유감이다, 이렇게 부족하다,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이번 당권 대회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일단 표명한 것 같아요. 이런 걸로 본다면 현 자유한국당에 대한 그 국민의 바람, 특히 우리 보수계층에서 가장 주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 여당에 대한 강력한 그 견제, 투쟁력, 이거를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 홍준표 전 대표가 당당하게 이번 그 당 대표 대회에 끝까지 완주를 해서 정말 불꽃 튀는 경쟁을 보여주는 것이 단순하게 흥행 차원이 아니고 한국당의 어떤 나갈 진로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좋은 하나의 그 예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해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 흥행성 면에서 뿐만 아니고 뭐라고 그럴까요? 좀 실망. 이게 결국은 싸움하다가 벌써 이 유력한 당권 주자가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이제 보는, 그것이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 한국당이 또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서 황교안 전 총리도 영입을 하고 말이죠. 당원 당규에 미진한 점이 있지만 말이죠. 그래도 영입을 해서 흥행을 시키자. 근데 날짜가 갑자기 미북 회담이 27일 잡히는 바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박관영 선관위원장이 날짜는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코미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홍준표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됐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박관영 의장의 이러한 그 정치적 상상력 부족은 비판받아야 된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축제 속에서 이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또 그걸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또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 지지율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 선관위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을 많이 고려를 해가지고 여러 차례 계속된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면이 고려됐지만, 흥행을 주 이유로 해가지고 당 대회를 연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에 대한 예의냐. 그리고 이 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 흥행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이 전당대회를 연기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런 의견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수준의 이런 그 반발, 이런 거를 충분히 알매도 불구하고 일단 27일 날 예정된 대로 강행한다,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강력한 주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이제 1강이냐 2강이냐 아니면 1강 2중이냐 뭐 이런 식의 나올 그 이 빅3 중에 이제 한 명이었었는데,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불출마를 하고, 또 다른 분들이 이미 한 6명, 이제 우리 홍준표 전 대표를 빼면 5명이 보이콧에 공식적으로 이제 아직도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이콧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은 공식적으로 불출마해서 탈퇴를 할 건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분들이 만약에 정당대회에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정말 그 제가 보기에는 현 당 선관위나 비대위를 향한
그런 비판도 충분히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일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금 일정들을 포기한 게 몇 개 보이고 있어요. 저한테 전해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제 당대표 출마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정을 잡아놨는데 하나하나 줄여가고 말이죠. 캠프도 지금 뭐 상당히 분위기가 침울하다. 그러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뭐 굳이 뭐 이 상황에 보이콧까지 선언했는데 그걸 어기면서 출마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결국은 김진태, 황교안 이 두 사람의 이제 당권 경쟁이 시작될 거고 또 뭐 여기에 한두 분 정도 뭐 마음이 변해서 말이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치지만 그분들은 또 상당히 여론에 의하면 빅3 안에 포함되기는 좀 다소나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흥행은 뭐 다른 분들이 몇몇 참여해도 이제 거의 뭐 흥행은 물 건너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께서 최종적으로 이 입장을 계속 고수할지 또 이 당에서 기존 그 2월 27일 강행의 원칙을 조금 제고할 여지가 있어가지고 이 홍 전 대표도 또 제고할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쨌든 간에 당에서 일단 한번 결정한 거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이거를 번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예, 굉장히 이 당에서 최초 결정할 때 공당이 결정한 건데 미북 회담 흥행성 이런 걸 변수해서 바꾼다는 게 이거 옹색하다. 이렇게 이유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보이콧을 선언한 이 당권 후보로 나오려고 했던 분들에 대한 그 이해와 설득 그리고 협조 이런 것이 정말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당 선대위도 그렇고 또 비대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묘안을 좀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2월 17일 한다는데 지금 그 당 토론대회를 2번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 늘려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토론대회를 늘려서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도 입장문에서 상호 당당하게 상호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의향을 표명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일자를 못 바꾸는 데 대신에 그 안에서 전당대회가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 간의 어떤 그 경쟁력을 유권자와 국민들한테 충분하게 당원과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장을 많이 만들어줘 가지고 이 다른 여타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과 또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공정 요인들을 찾아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길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새로 당선되는 그 당 대표가 그렇잖아요. 그 또 얼마나 또 어려운 환경에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당원과 국민의 지지하에 그리고 또 투표율도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야 또 이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좀 부작용, 이 불편한 그런 또 해석들도 많이 제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 선관위에서 이제 발벗고 나서야 된다. 이분들이 원래대로 당 대표 출마를 그대로 다시 이제 굽히지 않고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아쉽습니다. 아이고, 참. 뭐 홍준표 대표야 뭐 더 아쉽겠죠. 예, 또 당을 위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당이 또, 일부분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쨌건 잘 수습이 돼서 전당대회가 잘 치러졌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반쪽짜리 대회가 됐을 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현재로서는 지금 본래 이 빅3 플러스 4명 이렇게 갖고 4명이 이제 보이콧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빅3 중에서 2명이 또 보이콧 하는 쪽으로 참여해서 6명이 됐었는데 이분들이 다 참여를 안 한다면 이게 당원들한테 과연 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또 이 일반적인 국민들은 뭐라고 평가할지 이런 점에서 이제 원칙을 준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참 그 선대위와 비대위에서 어떤 묘안을 짜낼지 한번 좀 기다려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 말이죠. 황교안 전 총리의 대세론 뭐 좋습니다. 그러나 축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들이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당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반쪽짜리 지지를 받았다는 오명을 뒤집었으면은
당 장악력이 생길 수 있을런지, 당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런지, 리더십이 생길 수 있을런지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게다가 지금 5.18 관련 논란이 되면서 김진태 의원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겹치면서 당의 악재가 또 모이게 된다면 전당대회에는 참여율도 저조하면서 혹시 참패하지 않을까, 흥행해서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전당대회의 에스컬레이터 효과는 없어지고 다시 자유한국당은 예전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네 분만 남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리더는 묘안을 짜내야 될 텐데요. 그게 바로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가, 정말 신의 한 수가 나올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정말 신의 한 수를 좀 내줘야 될 텐데. 박관영 의장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 수 꼭 한번 짜내 보십시오. 근데 나오진 않을 것 같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